내일 본회의에서 또 다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내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발의한 장관 탄핵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행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그 표결에 대해서. 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안은 150석 이제 절반이 넘으면 과반이 넘으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찬성 시에 가결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가 되죠.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탄핵을 받아들일지 말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를 설명하는 검사 역할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거든요. 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걸 김도읍 의원이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좀 고민거리기도 합니다. 절차를 좀 만나봤는데요. 바로 좀 전 그래픽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물론 누군가는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내일 본회의 통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이게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사실 다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했을 때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는지를 명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의 그 논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책임은 사실 법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더 넓고 큰 것들을 논하니까 이때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책임론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었겠지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책임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이제 법적인 책임이 있는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법적인 행동을 자기로 했는가 그리고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근데 사실 두 가지 다 마땅치 않거든요. 그 이후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겨우 이제 그 정도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거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앞에 거론되고 있는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는 그 모든 사실관계를 놓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를 중대하게 위반됐는지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그 기준을 굉장히 높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안 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이 뭔지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희박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할 경우에 판단 기준으로 이 압도적인 공익이라는 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할 때의 그 혼란 그리고 공백에 대해도 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압도적인 공익이라는 게 비교 형량을 통해서 인정이 될 때서야 이 인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 형사 절차도 진행됐고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이 어떤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내용을 탁 집어낸 것은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설이 걷기 때문에 기각을 굉장히 뻔한 내용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직무 정지가 됐던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각이 돼서 돌아올 경우에 그런 국정 혼란과 공백을 초래했던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이 다시 또 역풍으로 불어올 수 있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게 과연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수싸움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저도 좀 그건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내일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 찬성 시에 가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이현정 의원님,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이걸 좀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을 대비해서요. 우리가 건국 이래 지금까지 한 20건 정도의 탄핵안이 이제 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간 건 딱 3건이 있습니다. 예. 노무현, 박근혜, 그다음에 임성근 부장판사 이 3명인데 여기 인용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딱 1건이죠. 그만큼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이 탄핵의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법과 국가공무원법 이 2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같은 경우는 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는 부분 한 거.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은 왜 부적절한 발언을 했느냐는 것인데 만약에 국회의원한테 적용된다 그러면요 아마 탄핵될 국회의원들 수두룩할 겁니다. 예. 자 이거 가지고 장관을 탄핵시키면 아마 장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이렇게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제적 과반만 찬성을 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권고조항으로 6개월 안에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더 짧아질지 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총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있어요. 예. 며칠 전에 지금 배 한 척이 전복돼서 많은 분의 사상자가 났지 않습니까? 다 이 행안부 소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안부가 굉장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을 통솔하는 그 기관인데 이 기관의 수장이 장기간 공석이 된다? 이거는 국정 운영에서는 심각한 저는 장애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차관을 정말 어떤 실질적인 차관을 임명해서 이 사람을 하면 대행하겠다는 그런 A 플랜까지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상민 장관이 지난번 해임 건의안 통과됐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탄핵 소추안은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기준에 맞느냐? 그 책임 176명의 이 탄핵 소추안에 발의하신 분들 나중에 아마 결과 나오면 그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행안부 차관으로 좀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 말씀도 좀 해주셨어요. 실제로 야당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탄핵안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 문안들도 다 작성이 되는 것이어서요. 예.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법사위원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해도 그리고 역풍에 대한 우려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던 것이고요. 이제부터 민주당에게 주어진 거는 만에 하나 닥치게 될 그러한 역풍을 얼만큼 버텨내고 이겨낼 것인지가 저희에게는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 전에 기각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그렇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오히려 더 힘만 실어주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데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아직 벌써 잊혀지지 않았겠죠.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땠습니까? 그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안 지웠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국무위원의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걸 할까요? 유가족들의 요구입니다. 이상민 장관 책임지고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회의 책무는 또 뭘까요? 그 159명의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정부가 먼저 어루만져줘야죠. 너무 비장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측은지심을 가지고 어루만져준다면 이상민 장관을 말하자면 사임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최소한 유가족들의 마음은 달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국에는 국가의 책무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2번씩을 하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결국 이 불행한 일을 자초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본질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이상민 장관의 탄핵 표결이 있는데요.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글쎄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